안녕하세요. 엄명교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첫째 아이가 20년생, 만으로는 4돌인데요. 이 아이가 글쎄 영어책 거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어떻게 아이와 함께 지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활용한 여러 가지 꿀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선배 엄마들은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진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겪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고비들을 이겨나가셨는지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엄마표 영어 거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새벽달님이세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새벽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 특히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5, 6, 7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책을 잘 읽던 아이도 언젠가 영어책 거부가 오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실제로 새벽달림의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엄마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또 자세한 팁들을 공유하신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우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그 새벽달림의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저희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엄마의 마인드셋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책 거부가 왔다는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글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영어책 읽어주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아이의 한글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의 영어책 읽기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아이들도 동물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도 영어책 읽기가 한글책 읽기보다는 재미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권 혹은 아예 읽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선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이 영어책 읽어볼까? 아이가 싫어. 나 한글책 읽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좋아. 한글책 재미나게 많이 읽어보자 라고 화제를 빨리 전환시키셔서 그 영어책 읽기의 굴레에서 조금 빠져나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때 조금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밤에 잠자리 독서를 하는데 한글책 읽기에 치중을 좀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취침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권수가 한두 권씩 더 많아지더니 이제는 거의 10권씩 아이들이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빠져있는 책 시리즈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목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읽어주고 있는 전집인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한 바 있는 전집인데요. 출판사는 한국 톨스토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집의 이름은 재미북스 쿵쿵 시리즈입니다. 탈 것, 공룡들에 관한 백과사전류의 전집인데요. 스토리를 조금 가미해서 다양한 탈 것들과 다양한 공룡들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게끔 유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책을 밤이면 밤마다 책장이 닳도록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있는데요. 제목만 몇 개 말씀드리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공룡들, 쌩쌩, 달리기 선수 공룡들, 냠냠쩝쩝, 먹보 공룡들, 공룡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글밥도 좀 꽤 돼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빨리 육퇴를 하고 잠들기 전에 1시간이라도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열차게 책 읽기를 해주다 보면 어느새 저도 정말 지쳐서 아이들 옆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다음날 함께 아이들과 기상을 하지요. 패턴이 뭉개지고 일상이 조금 뒤틀리는 것을 제가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책 읽기를 정말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영어책 읽기의 거부를 오히려 한글책 읽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열차게 한글책을 읽어주다 보면 좋은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읽는 책의 글밥이 조금 높아진다는 건데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원 출판사에서 나온 3D 애니메이션이라는 명작 시리즈의 책입니다. 글밥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글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엄마의 관심이 한글책으로 옮겨간 뒤에 이 책을 몇 번 노출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정말 놀랍도록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아이가 기승전결을 갖춘 하나의 제대로 된 스토리에 몰입하는 경험을 한다면 책 읽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영어 책 읽기가 싫어도 언젠가는 그 책에 대한 흥미가 한글에서 영어로 전환되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영어책은 거부하기 때문에 책으로 아이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구해낸 방법, 그리고 너무너무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은 바로 영어 노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원과 함께 곁들여져 있는 영어 책들이 집에 조금씩 구비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지요. 하지만 전 조금 더 가열차게, 이번에도 가열차게 아이들에게 영어 노래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돋구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지금부터는 노부영 시리즈의 책들을 왕창 빌려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가에 갔더니 또 마침 노부영 시리즈의 책들이 한 무더기로 꽂혀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그 책들을 왕창 대여해서 왔습니다. 간식 먹는 시간이라던가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노부영 책을 펼쳐 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제가 영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에 앉아서 재미있는 영어 노래를 불러주고 또 율동도 앞에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본인들한테 영어책을 읽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엄마의 그 모습이 신기하고 또 영어 노래를 들으면 흥겨우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영어 노래를 흥얼흥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때다 싶어서 그 영어 노래책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책을 노출해주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엄마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노래를 부른다라고 인식합니다. TMI로 제가 빌려온 영어 노래책이 무려 9권이나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 책들을 반납해야 할 시점이 오면 또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가사들을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해서 가사집을 만들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언제든지 가사집을 펼쳐놓고 노래 부르면서 놀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이의 덕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꽂혀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바로 퍼페트롤인데요. 영어책 읽기는 싫어하지만 혹시 퍼페트롤 피규어를 사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퍼페트롤 책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지 않을까. 짜잔! 바로 퍼페트롤 책입니다. 웬디북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Five Particular Tales 란 책인데요. 글밥이 꽤 많아요. 한 번에 절대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잠자리 독서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에게 이걸 읽혀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캐릭터가 하나 있다. 페파피그든 메이즈든 뭐 옥토넛이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캐릭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캐릭터가 나오는 영어 책을 구매하시거나 짜잔 이렇게 작은 피규어를 사시는 방법도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피규어 책 안에는 다양한 피규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도 몰랐는데 이 강아지의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상 노출할 때 저녁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 피규어의 이름을 발음을 굉장히 또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강아지 이름이 체이스예요. 근데 이게 삼음절 한글로 체이스가 아니라 이름절 영어로 체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 강아지 이름 뭐야? 물었더니 체이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2번 놀랐죠. 아이들이 흘려듣기만 했던 영상에 실제로 동물들의 이름을 알고 외우고 있구나. 이 녀석들이 영어를 듣고 있었구나. 2번째는 이 녀석들이 영어의 음절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서 발음을 아주 잘하고 있네. 아무튼 아이의 덕질을 이렇게 응원하면 영어책 읽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이의 덕질을 응원하는 방법에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그림책을 사는 것도 있어요.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책을 구매했습니다. 괴물이 나오는 책이에요. 책 이름은 Not Now, Bernard.
버나드야 지금 안 돼 란 책인데요. 등장인물 이름이 버나드고 귀여운 괴물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영어책 읽기를 싫어하는 저희 아이들이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괴물을 보고는 책을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책도 구매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Ten Little Monkeys, Ten Little Superheroes라는 책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책의 시리즈물인데요. 의성어, 의태어 위주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영어책 거부하는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책도 구매했어요. Ten Little Monsters, 10명의 몬스터들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목만 봐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마 괴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아무리 영어책이 싫고 지루해도 책 그림이 보고 싶어서라도 한 번씩 펼쳐볼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도 좋았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Step into Reading 시리즈에 나오는 원더우먼 책인데요. 제가 한 번씩 당근으로 영어책이 싸게 나오면 대량 구매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읽히기에는 조금 많은 글밥이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언젠가 읽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책들은 미리 좀 구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먼 미래에 이미 쓰게 될 지출을 조금 줄이는 목적이 있죠. 아무튼 저희 집에는 이렇게 야금야금 모은 많은 영어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슈퍼히어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책이 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글밥은 저희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긴 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보고 싶어서라도 잘 듣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엄마가 조금 생동감 있게 읽어주면 더 좋아합니다. Meet Wonder Woman. She is a superhero and warrior princess. Wonder Woman grew up in Paradise Island. Her mother was the queen of Amazon. 조금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마치 연극을 하듯이 읽어주면 아이들이 뭐지? 뭐 재밌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책 읽기 거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다음 팁은 플래시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플래시카드 묶음인데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플래시카드를 노출해 주었더니 또 이 시기에 잘 보더라고요. 아마 책에 실증이 나서 그런지 책이 아닌 다른 사물로 영어를 학습하니까 또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생각날 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매일 하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매일매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플래시카드 읽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미지화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영어 소리와 그림을 같이 매치해서 빠른 속도로 노출해 주었을 때 그 단어를 암기한다고 합니다. llamas, goats, bus, sports car, turkeys, trucks, flowers, yacht, llamas, bus, sports car, trucks, flowers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들에게 플래시카드를 휙휙휙 넘겨가면서 영어를 읽어주면 움직이는 이 카드의 모션에 집중하게 되면서 영어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의 영어책 읽기 거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마지막 방법은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제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엄마가 영어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셔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영어책 읽는 모습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이 영어책을 일부러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읽고 있었더니 아이가 엄마가 읽는 책이 뭔가 하고 슬쩍 와서 이렇게 보면 영어로 된 글자니까 엄마 영어책 읽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옆에 와서 스르르 책을 꺼내서 읽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물론 영어책을 제가 앞에서 읽는다고 당장 아이가 영어를 펼쳐드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고 엄마가 영어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라는 것은 물론 너가 지금은 조금 싫어하고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이 다 된 엄마도 이렇게 책으로 영어를 읽는다. 영어라는 것은 가까이 해두면 이렇게 어려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책을 읽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반드시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책을 즐겨 읽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영어책을 즐겨 읽는 아이로 자라게 되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꿀팁들 외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어책 읽기를 극복했을 때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또한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교육과 육아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뵐게요. 굿바이!